네, 2023년 9월 29일 추석 당일입니다. 또 이재명 씨가 움직이는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이재명과 김정은이 하는 방식이 닮았다라고 했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자기 배신의 모습도 보입니다. 김정은은 미국을 상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오로지 미국만 쳐다봤었죠. 그러다가 트럼프한테 오지게 당했죠. 오로지 미국만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헌법에다가 뭐 영원한 핵 무기 발전시켜라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서 미국을 자극하려고 길을 씁니다. 오로지 미국 바라보는 김정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 내가 야당 대표인데 나를 어떻게 검찰이 검찰할 때 쫓길 때는 검사 독재한다라고 떠들던 그런 이가 구속에서 풀려나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랑 좀 만납시다 이러고 나옵니다. 오로지 미국하는 김정은과 오로지 윤석열 외치는 이재명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씨 구속 영장 실사에서 풀려날 때는 상당히 처연하게 내가 지금 하게 되면 형량만으로 50년 형이 나올 것 같은데 나 좀 방어하게, 구속돼서 혼자 대응하지 않게 이렇게 처연하게 얘기해서 뭐 검사들이 긴장할 정도로 상당히 인간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게 한 면도 있죠. 지금 이재명에 관련된 사건으로 몇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돼서 본인만, 그러니까 이 판사가 참 그래요. 근데 유혹인 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풀려났는데 이제 와서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동급으로 놀아야 됐다. 자기 존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구질구질하게 길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께 민생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구속을 면했다 뿐이지 여전히 범죄자 취급받고 있는 자범, 그 전과도 사범이라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대통령한테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그것도 1대1로. 좀 뜬금없죠. 이제 살만하니까 이렇구나. 제가 이제 60을 넘겼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리저리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의 주력은, 그러니까 뭐 장관이든 하다못해 정부에서 1급 이상 차관이든 뭐 장성들도 그렇고, 뭐 별 하나 둘은 뭐 그렇다 치고 그건 너무 어리니까 대개 66년생, 7년생, 8년생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뭐 장관이니 뭐니 이런 주요 자리에서 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화를 못 걸겠어요. 왜? 좀 제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 저보다 후배였고 저도 후배 취급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뭐 이렇게 퇴직자가 돼 있고 그분들은 한참 뛰고 있는데 전화하는 것도 바쁜데 미안하고 또 한참 또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멋있다는 것과 더불어 약간의 샘도 납니다. 특히 이제 5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부탁하기가 싫어요. 부탁이 아니라 물어보기가 싫어요. 솔직한 말입니다. 이 유창훈 판사를 보니까 제가 한 50 초반으로 봤습니다. 50 초반 판사 앞에 60 초반인, 60이 아직 안 됐구나. 원래 60이네. 만 60이네. 이재명 씨가 가서 처연하게 내가 구속이 돼서 혼자 수십 명의 검사를 상대하는 게 참 그렇소 할 때,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까지 간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올 땐 참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절박했다는 얘기죠. 저도 절박하면은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풀려나왔다. 그럼 남들은 보게 되면 야 대단하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참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보이죠. 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풀려는 줬으니 다행이다 하고 감사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무슨 무죄의 기회인 양 해갖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가 처연에 얘기할 때 인간적이다라고 봐준 사람이 좀 배신감을 느끼죠. 저도 옛날에 제 선배들이 제 50 초반에 뭐라고 했을 때 해주고 나니까 그러면 어이씨 뭐야 이용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재명 씨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좀 처연하게 추석날 조용히 좀 있지. 지금 법화비리 이후로 김혜경 씨는 일체 밖에 모습도 안 나오는데 좀 가족끼리 추석이라도 지내고 아들도 뭐 온갖 사건 다 일으켰는데 좀 지내지. 집안이나 수신제가라도 좀 하고 있지. 그 떡 나서서 자기가 윤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야 되겠다 이런 제의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쉬운 말로 하면 까부는 겁니다. 설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좀 갖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문재인을 이용했잖아요. 한참 2017년에 미사일 쏴대서 미국도 긴장시킨 다음에 신년사에서 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달라붙으니까 평창에 뭐 보내줬다가 문재인 한번 만난 다음에 트럼프를 만나고 두 번째 만날 때 왕창 당하죠. 이런 겁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은 자기한테 기회를 준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거야. 지금 유 판사를 밟고 올라간다는 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유 판사도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을 텐데 그래도 속으로는 좋은 일 했어 할 텐데 딱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씨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많은 생각이 오갈 거예요. 유 판사도 지금 추석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게 술수예요. 술수. 잔머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응은 없어요. 기소될 사람하고 대통령이 만날 이유도 없고 진짜 민생 문제를 얘기하려면 여당 대표랑 얘기해라. 그리고 만약에 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면 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형식으로 뭐 그런 식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동급도 아니고 지금 네가 하지 않아서 수작이 뭔가 불온해 이런 입장이죠.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면은 뭐 폼 잡겠지. 대통령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뉴스로 나올 테니까 자기한테 유리하죠. 아니 지금 이재명 씨는 뭐 민생 어쩌고 단식해놓고 또 풀려날 때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살라고 처연한 수도 쓰고 단식도 하고 그 모양이잖아요. 참 얕은 수. 사람이 다 보이는 수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를 상당히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좀 바로 부닥치면서까지 제가 태클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끌면은 그 조직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고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머리 좋은 조고들이 붙어갖고 빼먹기 참 좋아요. 그래서 조직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과 김정은이 쓰는 게 비슷하다는 걸 쭉 보고 있었고 오로지 미국 외치는 김정은과 오로지 윤석열을 상대하겠다는 이재명이 비슷하다. 판사 앞에서는 처연하고 풀려나니 나를 존대. 박정희 소령이 여순 사건 때 걸려들죠. 숙군에서. 남로당 영남 유격사령관 비밀 탈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군 간부들이 체포되는데 최남근 씨도 체포되고 또 누구도 체포되고 어떤 사람들은 전향을 안 하고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총살을 받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참 처연했죠. 지금도 기록을 보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뭐 왜 반일을 안 했냐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 저희도 애 키워보면은 애가 한 10살 때까지 뭐 알아요? 그냥 지 재미만 쫓아가잖아요. 지 하고 싶은 것만. 그 다음에 조금 남자애들 똑똑해지면 풍운의 뜻을 뭐 하고 싶지. 뭔가 나서보고 싶지. 그러려면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어떤 실력을 닦거나 이런 과정인데 그때 조선에서는 뭐 배울 것도 마땅치 않으면 또 마지막 배운 게 사범학기에서 배운 거면 그래갖고 선생이나 하다 보면 재미없죠. 좀 크게 놀고 싶은 친구들은. 그러면 돈이 아주 많은 집안이면 일본에 가서 예과를 거쳐서 일본 대학을 가거나 아주 돈 많은 사람은 영국으로 갔잖아요. 미국 간 사람도 있지만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와세다나 게이오, 뭐 아주 좋으면 도쿄대 이런 데 다니면서 견문이 탁 트이면서 거기서 일본 엘리트랑 하다 보면 차별받으면서 이제 반일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학병으로 참전했다가 중일 전선 전투에서 빠져나와서 중국군에 투항해가지고
흘러 우리 광복군에 들어와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애국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엔 자기의 욕심과 호기심으로 가다가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업을 닦는 과정을 하다가 거기서 차별을 받고 하니까 아, 내 나라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갖는 거지 않습니까? 박정희도 그 뭐 경북 선산에서 구미 뭐 촌뜨기 소년인데 머린 좋았겠지. 사범학교 가서 보니까 뭐 자기 원하는 건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공짜로 하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 간 건데 선생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 돈 있는 친구들은 유럽이나 집안 좋은 친구들은 일본 가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근데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때 갈 수 있는 데는 만주밖에 없잖아요. 중국은 일본이 싸우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고 그래서 만주 가서 자기 좋아하는 군관학교 간 겁니다. 이제 거기도 갈 능력이나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여기에 뭐 경성제대를 가면 좋지만은 안 되면은 보성 전문이나 연희 전문 아니면 회화 전문 가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 아무래도 배움의 기회가 짧죠. 근데 그렇게라도 배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가는 건데 박정희는 거기 가서 군관학교에서 거기는 잘했죠. 3등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잘한 학생들을 일본 육사에 유학시켰을 때 유학 갔다 왔고 그래서 만주군 군인이 돼서 뭔가 하면서 차별을 막 느꼈겠죠. 왜? 만주는 일본이 조정하는 괴뢰국이니까 자기 위에 만주에 주둔하는 일본군이 관동군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주한미군인 것처럼. 그런데 관동군이 세고 관동군의 통제를 받는 만주군으로 있으니 그것도 그렇고 참 남의 나라 와서 남의 나라 군인하는 것도 웃기고 그때야 뭐 국적 안 따질 때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랬는데 그것도 한 중2쯤에서 갑자기 일본이 무너지고 항복하고 만주국이 없어지니까 뭐 퇴직금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죠. 퇴직금이 어딨어. 그 자기 꿈을 어떻게 이뤄보려고 재주 있는 청년이 하려다가 선생은 하기 싫은데 한번 해봤고 군인 해볼라 했더니 남의 나라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조선에 돌아왔는데 또 군인을 뽑는다길래 군인의 뜻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라는 개판이고 이건 아니지. 내가 본 게 있는데. 그래서 좌파로 기울었는데 또 자기 형이 좌파였고 죽은 박상 형이. 그래서 군인도 하고 싶고 세상도 바꾸고 싶은데 덜커덕 걸렸습니다. 얼마나 처연하겠어. 자기 인생 안 풀리잖아요. 선생으로도 안 풀려. 만주군인도 조선군인도 안 풀려. 대한민국 군인도 안 풀려. 근데 더군다나 빨갱이래. 그러니까 다 조직을 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불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해놓고 뭐 기소를 안 했나? 뭐 그래서 아마 무기구형으로 됐다가 기소를 안 하니까 풀려나서 그리고 워낙 재주가 좋으니까 육군본부에서 정보국의 문관으로 근무하게 했는데 똑똑하니까 육사 5기생들이 막 그때 와갖고 박정희 문관을 보면서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혈가 빵 터졌어요. 빵 터져서 싸울 수 있고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이제 현역으로 돌리니까 박정희가 다시 소령으로 복귀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커가는 과정, 가는 과정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는 옛날에 남은나라 군대였는데 여기서는 내 나라 군대는 맞는데 박정희는 빨갱이 출신이다 그러고 그게 핸디캡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나라가 이권은 아니다. 그 박정희가 금오사 하나 잘 있거라 하는 거 보면 뭐 자기 풍나가 되고 싶은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박정희는 이렇게 나대지 않았습니다. 그걸 꾹 참고 있다가 10년 만에 11년 만에 5.16으로 치고 나와서 조국 군대와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보잖아요. 처연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난 이재명의 처연함하고 박정희의 처연함하고 너무 비교가 돼. 이건 촐싹거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진중하죠. 진중하고. 그리고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아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총리 해임 결의해놓고 뭐 한동훈이 탄핵 파면하고 그래놓고 무슨 민생회담을 제의해. 나 좀 살려줘 이 얘기지. 아이고 이럴 때 옛날 여성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장관이 코미디다 코미디 그랬는데 전 이재명을 보면서 코미디다 코미디. 유창훈 판사를 보면서 코미디에 넘어갔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 추석날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